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 시간을 다 마치고 정회했다 다시 1시 30분부터 재개됐었는데요. 오전부터 실수연발, 자살골을 몰아넣던 자유한국당, 역시 후반전에도 별 이슈 없이 맥 빠진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계속 의혹이 제기됐던 의혹들만 재탕, 삼탕, 돌림 노래를 불러댔는데요. 그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타올랐는데요. 이처럼 파이팅이 넘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특히 박주민, 표창원, 김종민 이 세 명의 환상의 트리오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정말 판타스틱 콜라보였는데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치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다시 치고 또 치고, 이야,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투력 막강해졌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정을 하게 됐는데, 주광덕 의원 사무실에서 그 서울리그를 알고 서울리그의 그 조사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암만 해도 그 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이 코링크 P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진정을 했다는 점, 검찰이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을 다 알고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 내용입니다. 방금.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히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이 제대로 큰 거 한 방을 터뜨렸는데요. 자유한국당과 검찰 간 커넥션 정황을 공익 제보자에게 제보받아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특수통들이 장악한 검찰의 오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개검이 제대로 털릴 겁니다. 특히 주광덕, 김진태 의원과 짜고 치는 고스톱 정황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피의사실 공표, 이번엔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후보자에 대한 2차 질의가 끝나고 증인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구속력이 없다 보니 단 한 명의 증인만 출석한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웅동학원 김영갑 이사, 이분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잘만 구스르면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당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댔는데요.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른다, 이 한마디에 빵 터졌습니다. 이분 왜 나오신 거죠? 질문에 특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조국 후보자 부친이신 고 조변현 씨와 친구라고 말하며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조국 부친의 미담만 계속 쏟아져 나와 오히려 자유한국당만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렇게 학교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출돼가지고 예.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 재산처럼 뭐 어떻게 하겠다, 사회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 이야기는 이론상 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르신 그 조변현 씨가 이사장 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그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갈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이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건을 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채권은 조국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건희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데 이용한 사람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런 상황에 한국당 김도부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발언, 여기에 발끈한 표창원 의원의 일갈,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마지막 결정타, 웅동학원에 근무했던 영어교사가 친필로 쓴 편지를 낭독하며 그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을 향해 부친도 사학학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거의 발작 수준의 화를 내며 김종민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우리 김영갑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예. 제가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이거는 질문지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냥 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에? 이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의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니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전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 뭐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의원님 사학하시잖아요, 가족이. 대한민국 사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김도우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셔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조변현 이사장 묘소에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우리 김영갑 어르신, 예.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 오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은 일,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언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예? 막 이사의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들어와서 어려울 때 힘들다는 그 사실만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학교 부지 이전할 때에 그냥 소위 그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 처분해가지고 거기 모질이는. 어르신 제 말씀에 제가 지금 발언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어떠한 처분해서 그 물건 처리해서 부채를 정리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다들 몇 사람이 동의 제창을 했어요. 됐습니다. 예. 제가요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1978년도에 웅동중학교 영어 선생 하시던 김용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조국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한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지금 우리 김도우 의원님이나 장재현 의원님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 돌아가신 분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너무 길고 정말 이 구구절절한데 제가 잠깐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 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 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다른 동창생들이 전혀 안 돌볼 때 이분만 돌봤다는 겁니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온갖 허위 사실로 조변현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튜브를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웅동중 졸업생들을 함께 욕되게 합니다. 작금의 조국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잡아줘야 할 증인은 웅동중 졸업생 여러분이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중 졸업생 한 명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조변현님께서 전 사재를 털어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 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가는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 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논두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78년 웅동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영호, 이분 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분 글이 위조거나 거짓 같으면 그 주장 계속 하시고 정말 이분이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부끄럽잖아요. 장재원입니다. 제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말까, 신상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참 저열하고 참 비열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 개인의 메시지나 또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에 점철된 저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저렇게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참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의 저런 모습을 보이는 참 사람하고 같은 법사위원이라는 게 창피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줄줄이 읽은 저 조국 3호국 민주당원이고요.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런 영어교사였습니다. 1년 반밖에 웅동학원에 근무하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쓴 조국 3호국을 줄줄이 읽으면서 웅동학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참 가지가지로 한다. 참 얼마나 참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거를 읊으면서 참 어이가 없고요. 참 민주당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저열하고 비열하고, 또 상대 의원의 같은 법사위원회 집안이 뭘 하는지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 어이없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종민 의원, 저도 경제특위 간사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참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화를 나신 이유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장제원 의원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제원 의원님 가족이 사학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학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제원 의원님이나 장제원 의원님 가족을 조금이라도 뭔가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의 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실 장제원 의원님이 그렇게 매도를 하시니 좀 난 섭섭하다, 좀 안타깝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여서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지 상관없이 장제원 의원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 발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님의 사학,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학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 갖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게임 오버입니다.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주장하면서 38일이라는 시간만 끌며 갖은 목류를 부려왔는데요. 이로써 아무런 근거도 사실도 아닌 의혹만 가지고 그토록 조국 후보자를 반대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내년에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